뭐 발언 일정은 없기 때문에 네. 대표님께서 진행해 네. 주시겠습니다. 원래 오늘은 우리 최고위원 여러분과 함께 대구의 민생 현장도 좀 둘러볼 계획이었는데 이 예산 처리와 관련된 본회의 때문에 부득이 그 시간에 맞춰서 지금 곧바로 상정해야 되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. 아쉽습니다. 요즘 예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런 얘기만 하나 좀 해보겠습니다.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정부 지원이 없다 보니까 대구공항 또 광주공항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. 그 후적지 개발에도 많은 돈이 필요한데 결국 정부 예산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것이죠. 대구시의 예산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또 기부대 양려 방식만으로는 충분히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또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결국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역시 돈이 재정이 문제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 제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. 우크라이나의 한국 정부가 3조 원 가까이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고 합니다. 전쟁을 치르는 국가에 소위 빌려준다고는 말로는 하지만 그거 받기 어렵겠죠. 사실상 무상 지원은 어려우니까 차관의 형태를 띠긴 하지만 사실상은 못 받는다고 봐야 될 겁니다. 이 3조 원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, 특히 서민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? 대구 신공항 문제, 뭐 광주 공항 이전 문제, 다 해결하고도 한번 몇 개도 해결하고 남을 돈일 겁니다. 지금 1억 달러 이번에 우크라이나 총리가 발표했죠. 대한민국 정부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. 1억 달러 받았다. 1,400억 받았다 그 말이죠. 1,400억이 적은 돈이겠습니까? 물론 3조 원 지원하기로 한 그 돈의 일부 1억 달러를 준 겁니다.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. 얼마 전에 가나라는 아마 나라로 기억하는데 아프리카에 우리 차관 1조 원을 면제해 준 것 같아요. 채무 면제. 그리고 얼마 전에 해외 순방 도중에 싱가포르에서 역시 1억 달러를 쾌척했던 것 같습니다. 우리 경제는 너무 어렵습니다. 예산 상황도 매우 어렵습니다. 그런데 예산 편성도 보면 제가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싶었는데 이 예산 편성도 예비비를 4조 8천억을 편성해놨는데 이거 아무 때나 아무 용도나 꺼내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? 지금 얼마나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 무려 5조 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해 놓습니까? 지금 전현 의원께서 바로 찾아준 걸 보면 코로나 이후에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 5천억을 넘은 예가 없다고 합니다. 근데 무려 4조 8천억을 편성해놔서 차라리 이 중에 절반은 깎아서 나라 빚 갚자. 이자라도 좀 면제받자. 이렇게 해서 2조 4천억을 삭감한 게 이게 이번 예산 삭감의 거의 대부분입니다. 그리고 문제된 특활비,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죠. 증액을 안 해줘서 협상을 안 해서 문제다. 이건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. 정부가 필요했으면 예산을 냈어야죠. 이제 와서 올리지 않은 게 말이 됩니까? 그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그렇게 정부 정책 상황이 바뀐 건 아닐 테고 무능했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작전을 쓰다가 문제가 된 것이겠죠. 국정이란 5,200만에 가까운 우리 국민들의 삶이 걸린 일입니다. 대한민국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. 기업인들이 요즘 걱정이 늘어졌습니다. 이러다가 단순한 경기 불황, 불경기 정도가 아니라 경제의 펀더멘털, 기본 토대가 무너질 것 같다는 걱정을 합니다. 이게 지방 경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경제가 문제고 지방은 더더욱 어렵고 그 지방 중에서도 다수 서민들의 삶은 또 더 어려운 이런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들을
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아쉬움을 뒤로 하고 저희는 또 곧바로 상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길지 않은 시간에 다시 한번 대구 방문을 해서 우리 대구 시민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회의를 마치겠습니다.